서울의 체감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새밑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감상할 수 있지만 해돋이는 영동과 영남에서만 선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마지막 날 서울 시내 곳곳에서 해넘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종로 보신각과 대규모 새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삼성동 코엑스 주변 도로가 일부 통제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들 입시에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와 함께 딸의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신병 확보 여부가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세 번째로 기각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에 무상교육 등 정부 정책의 영향이 컸습니다. 소비와 투자, 수출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이 우려됩니다. 네, 2019년 마지막 날인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네, 그리고 새해 첫 해돋이는 동쪽 지역에서만 깨끗하게 감상할 수 있을 거라는데요. 한파와 해돋이 전망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의 마지막 출근길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칩니다. 강력한 한파가 엄습하며 기온도 곤두박질했습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10.9도,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강추위는 새해 첫날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의 첫 해돋이는 동쪽과 서쪽 지역 간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며 서해 형성된 낮은 구름이 내륙으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서는 맑은 날씨로 선명히 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쪽 지방으로는 낮은 구름이 두껍게 들어오면서 해돋이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020년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뜹니다. 이어 울산 간절곶 7시 31분, 부산 태종대 7시 32분, 강릉 경포대는 7시 40분이 되겠고 서울은 7시 47분에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연말연시를 강타한 한파는 새해 첫날 낮부터 누그러들겠고 이후 1월 상순까지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네, 새밑 국회는 이른바 동물국회를 재현하며 요동쳤습니다. 온몸으로 저지했던 자유한국당은 분노가 끓어오른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네, 다만 실제 사퇴까지는 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한국당은 이 총사퇴 카드로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뒤 늦은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의원직 사퇴서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있어 의총에 나오지 않은 일부 의원들을 뺀 대다수가 동참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괴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송구함 때문에 총사퇴를 결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들의 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 저들의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송구함, 이 모든 감정들 때문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입니다. 다만 사퇴서를 낸 의원들의 속내는 저마다 다릅니다. 다음 총선을 위한 고육지책의 카드였다고 이해하는 부류도 있지만 오히려 당과 원내 지도부가 전략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사퇴서를 설마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대여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사퇴서가 수리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 혹은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국당은 총사퇴 선언을 압박카드 삼아 내년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승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또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도 반드시 제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표는 보수 대통합을 염두에 둔 광폭 행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파트너로 꼽히는 바른미래당 유승민계는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하며 사실상 통합에 선을 긋고 있어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100일 남짓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내줬다는 비판에 직면한 한국당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킨 4+1 협의체는 큰 산을 넘겼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검찰 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019년 마지막 공개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 설치를 외쳤던 국민에게 응답하게 돼 다행이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낡은 외투를 벗고 따뜻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길 바란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되어 왔던 군부, 정보기관, 수사기관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는 특권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데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며 한 달 넘게 농성을 이어갔던 정의당 역시 해단식을 열고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고 평했습니다. 최소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검찰 개혁을 위한 첫 발을 뗀 것은 분명합니다. 선거법 개정안 찬성표인 156석보다 4석 많은 160석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4+1 협의체는 나머지 검찰개혁 법안 처리도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줘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변화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연초부터 국회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며 다음 달 6일쯤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검찰개혁 완성은 새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4+1 협의체 안에서 큰 이견이 없는 가운데 의원직 총사퇴를 이미 꺼내든 한국당으로선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등 가족 관련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지 정확히 126일 만입니다. 딸이 부산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해선 대가성이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소 시점을 고심하던 검찰이 새해를 하루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8월 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대거 투입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지 넉 달 만입니다. 58쪽 분량의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행사,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11개입니다. 우선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3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고 이후 대학원 입시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자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봤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문서 위조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특히 2016년 아들이 재학하던 미국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조 전 장관이 2차례에 걸쳐 대신 풀어준 사실도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선 결국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건넸고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본 겁니다.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 원장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인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 의무를 어기고 허위 신고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뒤 부인 정 교수가 WFM 주식 8억 원 상당의 차명 투자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채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국회 인사청문회 전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자택 등 PC를 은닉한 혐의도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들의 입시 비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의 사건을 정 교수 재판부에서 함께 맡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자 서울대학교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 해제 검토는 징계와는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세 번째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 반려했습니다. 조만간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검경 신경전은 더욱더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이문정 검사가 고발한 사건을 강제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영장 퇴짜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부산지검에 재직했던 A 검사가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했는데도 검찰 수뇌부가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부산지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는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는 족족 검찰이 반려한 겁니다. 강제 수사에 필요한 혐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일관적인 검찰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이 기본적인 협조도 안 한다며 수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이 계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일이 반복이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생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앞두고 벌어지는 검경의 이 같은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다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검경이 서로 압수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당시 경찰의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섰고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신병 확보 여부가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송 부시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차량에서 내린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송 부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수첩에 적혀 있는 게 김기현 비서실장 관련된 건가요?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하고 이를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 김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 모병원 좌초 등 선거 전략을 논의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지휘해 선거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 송 부시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 내용과 이를 토대로 작성된 첩보 보고서 등을 공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송 부시장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문제의 업무수첩에 적힌 내용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 회의 과정에서 들은 내용일 뿐이고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송 부시장이 청와대와 경찰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일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핵심 인물인 송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번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영장 결과를 지켜본 뒤 조만간 송철호 시장과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경찰이 한국자유총연맹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채용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재는 2017년 자유총연맹 재직 당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경력 계약직 최종 합격자를 뒤바꿨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자유총연맹 측은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이달 초 경찰에 김 전 총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소중하게 틔워낸 변화의 싹을 새해에는 확실한 성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새해 인사에서 2020년은 국민들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밝고 행복한 새해를 소망한다며 함께 잘 사는 나라,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저물가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0.4% 상승에 그쳤습니다. 지난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위축됐던 2015년 0.7% 상승 이후 4년 만에 0%대로 떨어졌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을 포함해 연간 소비자 물가가 0%대를 기록한 것은 3차례뿐입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크게 낮아진 게 올해 소비자 물가 둔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와 마늘, 배추, 감자 등이 전년보다 크게 내렸고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 LPG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무상교육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영향으로 고교 납입금과 보육시설 이용료 등은 물론 통신요금 인하로 휴대전화 요금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택시와 시외버스 요금, 도시가스비는 전년보다 상승했습니다. 어떤 농축수산물이나 석유류의 가격 하락, 특히 가격 하락과 또한 작년에 높았던 기저효과로 인한 원인이라든지 무상교육이라든지 건강보장보험성 확대 강화라든지 학교 급식비 지원 같은 정부 정책 영향이 크게 하락을 낮춘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12월 소비자 물가는 0.7% 상승해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지난 9월의 마이너스 물가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올 한 해 내내 0%대에 머물러 저물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저물가가 지속됐습니다. 내년에도 만약 이게 소비와 투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저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을 긋는 동시에 내년 소비자 물가가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2000선이 2번이나 무너지며 올 한 해 등락을 거듭했던 코스피는 막판에야 뒷심을 발휘했는데요.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부진한 수준이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와 이른바 개미 투자자의 희비도 엇갈렸는데요. 올해 우리 주식시장 상황을 최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9년 한 해 코스피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심한 부침을 겪었습니다. 장을 열자마자 2000선이 무너졌고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 4월 최고점을 찍었지만 8월 들어 다시 2000선을 내준 뒤 막판에야 가까스로 반등했습니다. 연간으로는 전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보다 7.7% 상승했습니다. 뒷심은 발휘하긴 했지만 상승률은
주요 20개 국가 가운데 17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기 전자 종목이 집중적으로 올랐을 뿐 나머지 종목은 대체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1조 원어치를 사들인 외국인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에서 이익을 봤지만 개인은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고 주로 산 종목 가운데서도 주가가 오른 종목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주 추락의 직격탄으로 오히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2020년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경기의 반등과 함께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르는 IT 기업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이나 북핵 문제 같은 변수가 남아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2019년 기해년은 가고 2020년 경자년이 옵니다. 왕성한 번식력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쥐띠. 경은 백색, 자는 쥐를 의미하는 새는 흰 쥐띠해죠. 특히 흰 쥐는 가장 우두머리 쥐이자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데 능숙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 국회는 물론이고 한반도 긴장 상황까지 2019년 끝자락도 불안정의 연속입니다마는 흰 쥐의 기운을 온전히 받는 그런 경자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추리애. 조국 전 수석이 이 감찰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2015년에 서울 남부지검에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한 분의 부장검사는 명예퇴직했고요. 한 분은 의원면직됐습니다. 감찰을 중단한 거죠. 이거 직권남용 아닙니까? 얼마나 불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한쪽은 봐주고 한쪽은 못 봐주는지가 너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놓고 반발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한 시대가 아니라 검찰당이 집권한 시대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도 이거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이게 경찰에서 사실상 수사가 종료될 시점에 전부 송치하라고 지시해갖고 넘겨받아갖고서 그 확보된 증거에 의하면 입증이 명백한 거예요. 사실은 단순한 사건들입니다. 이걸 갖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 시작이 그 딸아이 표창장 위조된 데 시작되어갖고 검사 및 수사관들 한 100여 명씩이나 동원해갖고 검찰이 지금 뭐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을 막기 위해서 야당과 사실상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문개기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 부인의 청문회 때 기소한 거 있잖아요. 그 기소가 재판부에 의해서 엄청나게 거의 탄핵 수준으로 수많은 피의사의 공표가 있었어요. 이 과잉 수사. 여기에 또 패스트트랙, 한국 땅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기소가 안 되고 있어요. 조국 딸 표창장 사건만큼만 수사해도 근데 우리 윤석열 총장이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걸 안 하죠?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장관이 되시면 검찰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네, 2019년 뉴스큐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